아직도 매달 보험료를 2-30만 원씩 의무적으로 내고 계시나요? 내 보험 약관 한번 보지 않으셨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적금이나 예금, 카드 이런 거 만들 때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보고 이율이 얼마인지, 혜택이 뭐가 있는지 이거랑 저거랑 비교하고 고심해서 만들면서 왜 보험은 그냥 엄마가 학생 때 들어준 거 그대로 나는 돈만 내고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게 통장에서 자동이체 걸어두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이 되자마자부터 보험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어떤 보험이고 얼마가 나가는지는 각각 알아두어야 되고 이게 과연 나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필요 여부를 본인이 직접 따져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이 이미 지나셨다고요? 괜찮아요. 이 영상을 지금이라도 발견한 지금부터라도요. 하시면 돼요. 저도 사실 사회초년생 때는 그냥 대다수의 분들처럼 엄마가 설계를 해준 대로 돈만 그냥 꼬박꼬박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랑하고 저의 이제 금융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톡 까놓고 보험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보험 다이어트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보험은 최소한의 것으로 준비는 해두되 나머지 돈을 굴릴 생각을 해라. 여러 재테크 영상들을 보다 보면요. 뭐 "보험 해지해라. 부자는 보험을 들지 않는다." 뭐 "보험 절대 가입하지 마라."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이런 영상을 정말 정말 많이 봤고요. 하지만 저는 부자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보험은 보험을 위한 기능 정도는 수행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처럼 뭐 집하고 뭐 차가 여러 채여서 정말 내가 아프면 집 팔고 뭐 차 팔아서 병원비를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내가 정말 건강상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때 꼭 필요한 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 대비 최대 한 5% 정도 내외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암보험 2개, 그리고 실비보험 1개, 이건 정지 중이에요. 이렇게 총 3개를 가지고 있고, 이 3개로 나가는 돈이 월 34,000원입니다. 직장인이시면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보통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단체 실비보험 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보장성 보험하고 추가로 단체 실비보험까지 총 이렇게 2가지 가입하실 텐데요. 필수예요. 의무고. 그리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개인이 그냥 개인 보험사에 든 실비 보험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실비는 양쪽에서 중복 지급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청구할 때는 한쪽에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꼬박꼬박 내 개인 실비도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한번 따져 보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든 실비 보험료가 매년 갱신이 되면서 금액이 올라 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지금은 매월 한 39,000원에서 4만 원 정도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보험사마다 이 개인 실비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를 해 두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정지 후에 만약에 내가 회사를 퇴사하거나 단체 실비보험이 없어졌을 때 내 개인 실비보험을 부활시킬 수도 있고요. 매달 4-5만 원씩 말 그대로 소멸되는 돈이잖아요. 심지어 어차피 회사 실비보험이 있어 가지고 중복으로 청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지 제도를 활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조건이 좀 다르니까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종신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이 보험 대체 뭔데? 다들 단어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종신보험이 즉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으면 돈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이런 종류의 보험이 가장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서 돈이 나오면 뭐예요? 내가 아플 때 병원비로, 치료비로 돈이 나와야죠. 그런데 이런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진짜 겁나 비싸요. 기본 매월 그냥 한 30만 원 정도를 최소 2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정액적인 금액만 따져봐도 매년 360만 원이잖아요. 이걸 20년 낸다고 치면 7,200만 원이에요. 원금만 7,200만 원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거예요. 20년의 감가상각이나 뭐 물가상승률은 전부 제외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매월 30만 원이요. 생각보다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요새 뭐 대출 이자가 한 4% 정도 되니까 4%로 1억을 대출을 받으면요. 이자가 대략 한 달에 3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매월 30만 원의 힘이 이렇게나 크다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요. 30만 원씩 보험료로 쏟아붓느니 차라리 1억 을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뭐 갭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집을 한 채 더 사두고 자산을 일군다고 합니다. 아 그럼 여기서 드시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저 매달 뭐 25만 원씩 변액 유니버셜 내고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제 보험이 종신보험이래요. 해지해야 돼요?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해지해라. 이거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좀 따져 봐야 돼요. 보험사 홈페이지에 로그인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납부를 했는지, 또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지금 해약하면 해지율이 얼마인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게 전부 다 나옵니다. 사실 종신보험이나 변형 유니버셜 보험 이거는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보험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가입한 경우는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젊으신 분들이라면. 보통 어머님이 또는 부모님이 지인을 통해서 가입 권유를 받으셔 가지고 철커덕 가입을 해 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보험이 또 설계사 수당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무조건 뭐 "해지해라." 이거는 아니고요. 지금 해지를 했을 때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약 부모님께서 일정 기간을 이미 내주셨고 내가 앞으로 내야 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든지, 이런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취함으로써 날리는 기회비용, 이거를 해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규 가입은 절대 비추합니다. 세 번째, 약관을 꼭 확인해라. 특약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 부분만 챙겨도요, 월 아낄 수 있는 돈이 꽤 생겨요. 보험 약관 제대로 보신 분들 사실 몇 없으실 거예요. 그 보험 약관을 보면 보장 항목별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각각 보험료가 산정이 돼서 이 개별 금액이 총합이 돼서 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빼고 싶은 특약은 뺄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조금 줄이고 싶은 보장은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금액을 본인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사분이 설계한 대로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해 주세요." 하고 가입을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라도 특약이나 보장 내역을 직접 항목별로 하나씩 다 확인을 하시고, 빼도 될 사항들은 빼서 보험 다이어트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빠진 금액만 1 년치 아껴도 진짜 큰돈이 돼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의 원리, 특히 복리의 법칙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들어놓은 보험을 위한 모든 거래는 단리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너가 매달 보험료를 내는 대신에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보장을 해줄게 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험사에서 말하는 보장성 보험의 의미입니다. 보험사는 이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죠. 보험을 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최소 세팅을 해 두고, 나머지의 죽어가는 돈들은 되살려서 복리의 법칙 하에 굴러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늦게 시작했어요. 다만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과 그냥 지금도 통장에 자동이체 걸어 두고 당연한 듯이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분들은 정말 나중에 큰 차이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당장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보험사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서 최소한 내가 들어둔 보험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훑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